그리고요, 뭐 브루스 클링너 인드라 좋아하는 분이고, 그 다음에 이분도 로버스 잽슨, 예, 주한 미국 대사 설이었죠. 예, 두 분 다 좋아하는 얘기고, 뭐 쭉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 청론에서는 VOE에서 얘기하는 거나 인드라가 얘기하는 거나 다 같죠. 예, 다 같습니다. 예. 이제 세부적인 데서 들어가면은 조금은 인드라가 뭔가 제안을 하잖아요. 예, 총론은 같고 세론적인 데서 인드라가 조금씩 제안하는 것에 대해서 VOA 워싱턴톡에서 응답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면 된다. 그리고 인드라와 워싱턴 VOA 워싱턴톡은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VOA도 스포일러 따로 안 하고요. 궁금하시면 질문 주세요. VOA와 인드라의 공통점도 보시고 차이점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인드라 굳이 이런 거 일일이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VOA도 많이 구독하시고요. 질문 주세요. 그러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넘어가고요. 중요한 점은 인드라가 계속 강조하지만 핵무장 운운은 좌우익 파시즘입니다. 한미 간 갈등을 유발시키고 한미 동맹을 없애고 주한미군 철수하려는 그런 좌익 파시오들의 음모입니다. 그리고 국일본이 간을 보고 있어요. 국은도 간을 봅니다. 자, 인드라가 이 얘기만 할게요. 여론조사에서 뭐 국일본이 하는 여론조사, 이거는 어느 나라, 이거 뭐 국일본과 뭐 찌라시 여론조사 구분 안 할게요. 찌라시 여론조사건 국내에 국일본의 여론조사건 시카고 여론조사건 상관없이 99.9% 한국인이 자체 핵무장을 지지한다고 나올지라도 성렬형은 인드라 말만 들으세요. 반대하셔야 됩니다. 대한민국 시민 99.9%가 자체 핵무장을 찬성한다. 이렇게 여론조사가 나올지라도 성렬형이 나는 소신이다. 역사가 평가할 것이다. 나는 대한민국 핵무장을 반대한다. 이런 원칙을 지키시면 돼요. 그거 원하고 있어요. 국일본이. 인드라 핵 3원칙 얘기했죠. 전술과 전략이 다릅니다. 성렬형 인드라 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99.9% 대한민국 시민이 여론조사, 이거 여론조사는 과학이지만 발표는 조작입니다. 99.9%가 자체 핵무장을 지지할지라도 성렬형이 나는 핵무장을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성렬형은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됩니다. 인드라 확신해요. 성렬형은 노벨 평화상도 받을 수 있어. 이 원칙 지키시면. 뭐죠? 70년대 때 그 일본 총리인가 걔가 노벨 평화상 받았죠. 이 원칙 지키면 성렬형 노벨 평화상 받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미국 중간선거 석패 시나리오 1-3P. 레드 웨이브는 없었다. 예상된 바. 그 다음에 한국계 4명 모두 연임 유력. 인드라가 자세하게 얘기하지만 알 수 없지만 자세한 이력을 검토해야 되겠지만 한국계 의원들이 뭐 과거 분파상으로는 뭐 공화당 같은 경우는 뉴라이트와 부시계 네오콘, 그다음에
이 민주당에서는 그 오바마계와 클린턴 쪽 양쪽으로 다 골고루 됐고, 다행스러운 일은 한국계 의원들이 모두가 좌우 파쇼 어떤 양극단의 좌우 파쇼 분파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아주 연임한 이번 한국계 의원들의 어떤 다양스러운 포지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번 미국 중간선거는 보라해라고 하더군요. 보라하면은 인드라의 어떤 무지개 요정 통통해서 보라색이잖아, 보라색. 보라색. 이게 보라색이 의미하는 게 뭐죠? 한국이잖아, 자수정. 보라색. 인드라가 무지개 요정 통통해서. 그래서 석패 시나리오가요, 한반도에 가장 유리한 시나리오다 라고 인드라 강조해서 계속 석패 얘기했던 거고, 그러나 완패가 됐더라도 이든영이나 구이번 정책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점을 인드라 강조했죠. 완패일지라도. 그러나 이제 세부적으로는 달라지는데, 그게 미국의 국내 경제 정책 하고, 그 다음에 외교 면에서 약간의 영향력을 주긴 합니다. 크게 다르진 않지만 지금 와서 얘기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인드라가 석패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냐면, 공화당은 일단 하원은 공화당한테 주고, 지금 상황은 이든영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방어한 겁니다. 인드라는 개인적으로 공화당은 상원이 50대 50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원은 그러니까 대한민국 입장이에요. 대한민국 입장에서 미국 민주당 12년 프로젝트, 대한민국 국힘 15년 집권 프로젝트를 위해서는 공화당이거나 미국 민주당이 둘 다 압도하지 못하고 상원이 50대 50으로 딱 되는 게 사실은 가장 최선이에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한테는 이보다 더 줄 수 없는 카드가 상원에서 50대 50으로 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떤 추세는 미국 민주당이 한 석이 더 앞설 수 있는 분위기도 나오기 때문에 의도적인 것 같아. 일부러 이렇게 공화당한테 공화당 지지한테 헛기대 한 다음에, 예를 들면 어떤 특정주 같은 경우는 우편 투표나 미국 민주당의 노표가 나오는 지역을 나중에 돌렸어. 어느 걸 먼저 개표 까느냐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영화 끝났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막판에 역전하는 거. 그러니까 축구에서 이번에 토트넘하고 리즈 게임에서 4대 3으로 토트넘이 역전했거든요. 영업이 끝났습니다. 영업이 끝났어요. 영업이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4대 0이었다가 4대 3이 되는 것과, 먼저 골 내주고 동점되고, 골 내주고 동점되고, 이래가지고 4대 3으로 역전한 거고, 그 과정에서 많이 다르거든요, 기분이. 그런 것들의 어떤 결과는 같더라도 차이가 있어요. 은열이님 어서오세요. 이런 점들을 고려한다면, 저는 모든 것 다들 고려해가지고, 저는 상원에서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이 5대5로 되는 것이 가장 최상인데, 뭐 한두 석 정도 공화당이 앞서건 미국 민주당이 앞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차선이에요. 최선은 5대5다. 우리 같은 간에 상원에 어떤 결과가 나든지 이든영을 선방했다 라고 할 수 있고, 이든영이 욕심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인드라의 핵심 포인트라는 것만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인드라 진심인 거 알죠? 이든영. 인드라가 이든영 좋아하는 거 알지? 이 방송 시청하는 사람들은 다들 알 거예요. 인드라가 이든영을 좋아하는 걸. 잊지 마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인드라 입장과 달리 제명바, 이제 제명바라고 안 하겠습니다. 죄와 벌할 때 그 죄명 이렇게 안 하고요. 앞으로 죄명이를 부를 때는 지명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지명. 지명. 잊지 마세요. 죄명보단 저는 지명. 죄가 명백하다. 그런 것처럼 쥐가 명백하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냥 인드라가 그냥 붙인 거니까 너무 확대 해석을 구물하겠습니다. 지명으로 부르겠습니다. 지명 화이팅!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그 정세 분석 추구기일, 미국 공화당 어느 당이 승리했냐?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는 네오건파죠. 네오건파에서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은 실패했다. 트럼프는 공화당 패배를 자초했다. 공화당에 대한 트럼프의 책임 등을 쏟아내며 불만을 표시했다. 참고하시고요. 이런 부시파의 견해일지라도 이것이 현재까지는 맞습니다. 인드라는 지난 방송에서 다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인드라가 좋아하는 분이 또 미국 정계에 정통한 분이 우리 김동석, 미국의 미국 이스라엘 공공위원회에 참석할 정도로 유대인의 로비 정치를 한국에도 이식하자, 이런 운동, 풀뿌리 운동, 미국에서 풀뿌리 운동하고 굉장히 미국에서 영향력이 있는 김동석, 인드라가 굉장히 높이 평가했죠. 김혜석 높이 평가하고, 김혜석과 김동석이 만나서 얘기를 하네요. 근데 김동석 얘기나 인드라 얘기가 거의 같잖아요. 마치 인드라 방송을 보고 김동석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번 중간선거는 미국 공화당과 미국 민주당에 있는 좌우익 파시블록의 약화를 초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김동석이. 인드라가 얼마나, 김동석이 미국 정치에는 굉장히 정통한 양반이거든요. 강원도 출신으로서.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나름대로 인드라가 정치 분야에서는 정통하잖아요. 잊지 마시고요. 인드라는 뭐 정치 외교 분야에서는 민가지표 아닙니다. 잊지 마시고. 그 다음 케빈 맥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총무 유력한 차기 하원 의장. 그래서 이분이 북한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강경한 태도를 요구했다. 이 정도가 좋다 이거죠. 이건 립 서비스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괜찮아요. 저는 이분 지지합니다. 케빈 맥카시 이분도 지지하고요. 공화당에. 그 다음에 론 드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플로리다 이 주지사의 이분으로 인해서 트럼프가 개망신을 당한 거죠. 지금 플로리다를 완전히 트럼프 공화국으로 만들려고 했던 게 트럼프 의도 아닙니까? 그걸 정면으로 부정한 게 이 플로리다 주지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인규 국방TV 러 헤르손 자포리자 포기 전선 급속 붕괴 중. 그 다음 VOA 러시아 요충지 헤르손 처리군 큰 타격. 그 다음 추구길 러 헤르손 철순 후폭풍 강경파 푸틴 친일파 대충돌. 이번 중간선거 결과에 가장 낙담한 외국 지도자로 푸틴. 베프 트럼프 압승만 기대했는데 러시아 푸틴 측근들이 대거 돌아설 것으로 인도는 전망합니다. JP모건 경고가 중로가 아닌 러시아를 향한 것이라고 인도는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인드라가 여태까지 했던 얘기 다시 핵심만 얘기하면 국익원은 트럼프 후임을 결정했다. 그 다음에
아직 언론에는 나오지 않았죠. 두 번째는 이게 후임이 강경파가 될지 온건파가 될지 뭐 누가 그냥 트럼프 최측근 후임이 될지 이게 중요한데, 여기서 단서를 추부길 선생이 이렇게 얘기했어. 강경파 대 그 푸틴 측근의 갈등,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예. 강경파가 아니라 뭐 온건파 대 푸틴 측근의 대결이거나, 그쵸? 이렇게 했을 때 이 현재 푸틴 측근과의 대결 구도를 만드는 게 누구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착이거든. 이번이 처음으로 북일본 언론에서 러시아 강경파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는 것은 시사점이 있다. 푸틴 후임자에 대해서 시사점을 주고 있다. 그리고 러시아의 강경파가 푸틴에 의해서 후임자가 된다는 것은 전 세계의 관점에서 나쁘지 않다. 이렇게 저는 간단하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전개되는 양상이 이미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랜드라가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따로 얘기 안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질문 주시고,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석패는, 완패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고, 석패는 안정성 있고 있느라는 대한민국에서 다행스럽다. 그래서 맹꽁 시파르나 반쪽 정우는 한편으로 낙담하지만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들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고요. 그래서 반쪽 정운의 정권 교체의 가능성은 확률이 낮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하나 이제 예를 들면 미국의 입장은 교정 중인, 전쟁 중인 상대 지도자에 대한 암살은 가능해도 교전 중이지 않은 상대 지도자의 암살은 금기시한다. 이렇게 워싱턴 톡 VO에서 얘기했죠. 근데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지금 한국은 어떤 상태입니까? 휴전 상태예요. 교전 상태예요. 교전. 잠시 전투를 금지했지, 아직은 여러분 잊지 마세요. 대한민국 한반도 상황은요, 전쟁 중입니다. 휴전했지, 전쟁을 잠시 멈췄을 뿐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반쪽 정우는 언제 대줘도 상관이 없어.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이것들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한반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전협정, 휴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바뀌어야 돼요. 평화협정인 상태면은 미국에서는 언제든지 빈라덴이나 이런 애들처럼 반쪽정을 제거할 수가 없어요. 그런 기익도 못 짜. 근데 지금은 가능해. 교전 중이니까. 이런 떡밥을 지금 날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미국의 소리 워싱턴 톡을 통해서 여러분 아셔야 돼. 너 언제든 돼질 수 있어. 이런 얘기를 아는 사람만 알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반도는요, 전쟁 상태입니다. 전투만 없을 뿐이 휴전 상태예요. 빨리 정신 차려라, 이런 얘기고, 조금 더 얘기하면 2025년까지 네가 잠자코 있으면 살려줄게. 살려는 줄게. 3년만 참어. 당장 죽을래? 3년 뒤에 죽을래?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왕이면 3년 뒤에 죽는 게 낫잖아. 발광은 필요 없어. 이렇게 보는 거고요.
국기본 냉정 입장에서 현실론적으로 관점에서요. 예, 2025년까지 이 분단 체제를 유지시키는 것이 가성비가 있어요. 이 분단 체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반쪽 정은 가문이 반쪽에서 가문이 계속 집권하는 게 국민 입장에서 유리해요. 가성비가 나오기 때문에. 왜냐하면 반쪽 급속도로 만약에 반쪽 정은 가문이 붕괴하면 정권이 붕괴하면 노예제 파시아 통치가 붕괴하면 어떤 상황으로 치닫을지가 아무도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러느니 딱히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반쪽 정은이 쥐죽은 듯이 쥐새끼처럼 그냥 쥐죽은 듯이 지내는 걸 원하는 게 국기본 입장이에요. 3년 동안 너 아직까지 우선순위 아니야. 2025년 가면 니네들이 우선순위가 되겠지만 당장 우선순위가 아니니까 제발 좀 조용히 지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여태까지 역사가 있었잖아. 50년대 때 반쪽일성, 70년대 때 반쪽 정은과 반쪽일성. 이런 때 뭔가 자기가 막 역사를 걔네들이 모를 거 아닙니까? 다 알잖아. 그러니까 이때 좀 반쪽 정은의 질환을 발광하면 존재감을 과시하면 관종이 되면 국기본이 자기 좀 봐줄까 이런 색으로 지금 요즘 도발하는데 약간 도가 넘었어. 반쪽정은이 반쪽정은이 간을 봤는데 좀 지나치게 선을 넘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국기본이 세법이 정확합니다. 선을 넘었어. 반쪽정은이 거기에 대한 응분의 대가는 반드시 간다. 그러나 그것이 정권교체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인들아 분명히 하지만 12월 달에 뽕여정으로의 권력교체는 확률이 매우 낮아졌지만 낮아졌다고 해서 그것이 안 일어나는 것은 아니니까 올해는 잠자코 지내라. 네 목숨이 아깝거든. 이런 새끼 반쪽정은 같은 놈일수록 지 목숨 되게 아끼거든. 말로는 막 구라막 치는데 지 목숨 굉장히 아끼는 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조용히 지내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영님, 그 어벤져스 전략회의 엠빙신 KBS에서 이렇게 이 엠빙신까지도 이렇게 했다는 것이 중요하죠. 자 보세요. 엠빙신 여론조사, 그러니까 한마디로 반쪽 정은이 여론조사한 거예요. 반쪽 정은이 여론조사했어. 근데 성렬의 인기가 높아. 이거 어떤 의미냐면 70년대 때 박정희 대통령이 1910년대 비로소 그 전까지는 남북한에서 경제력이 북한이 앞섰는데 국기본이 지원해 주는 바람에 북한은 근데 70년대 들어가지고 드디어 역전했어요. 경제력에서 추월했어. 그래가지고 충주학원 먹은 반쪽 일성과 반쪽 정은이 1970년대 비로소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사회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반쪽 정은이 얘기했어요. 근데 이 대한민국의 종북파들은 아니다.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사회 아니고 봉건제 사회다. 이런 식으로 구라치다가 접은 거지. 이렇게 봉건제 사회다. 자본주의 사회 아니다. 이렇게 막 이 자주 파시오 역사학론 주장하는 이 애들은 대한민국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다. 봉건제 사회다. 이런 후진 사회다.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딱 보니까 반쪽 정은하고 반쪽 일성이 1970년부터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사회래. 이런 거하고 효과가 똑같은 거예요. 자, 인드라가 여론조사 전문가스럽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성렬형 지지율은요, 문좀비식으로 얘기하면 60%가 넘었어요. 64%. 뭐 이렇게 어떤 데서는 더 뻥튀기 하면 70%가 넘어요. 문좀비식으로 따지면